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응급실에는 의도치 않은 식품 섭취 사고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거나 기도가 부어올라 호흡 곤란을 겪는 분들, 심지어 영구적인 뇌 손상 후유증을 앓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노년층의 건강 습관과 식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의 상징으로 믿고 섭취했던 일부 견과류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좋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비싼 선물 세트를 사오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다량으로 섭취하십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매일 아침 은행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거나 입이 심심할 때 땅콩을 즐겨 드시지 않습니까? 혹은 삶은 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수시로 꺼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멈추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그 견과류가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그동안 간과했던 특정 견과류들이 치매를 막고 뇌를 해춘시키는 기적 같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향후 10년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가족분들과 함께 시청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먼저 60세 이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뇌 건강에 위협적인 견과류 4가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더라도 노화로 인해 해독 능력과 뇌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은행입니다. 많은 분이 은행을 천연 건강식품으로 여깁니다. 가을철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 볶아 드시거나 하루 수십 알씩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은행에는 MPN,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볶거나 삶아도 독성은 그대로 잔존한다는 뜻입니다. MPN은 뇌의 신경 안정을 돕는 가바, GABA 물질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가바가 부족해지면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뇌전증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50대 여성이 은행 1kg을 섭취 후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징코톡신이라는 또 다른 독소 역시 가바 생성을 억제해 뇌경련을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간의 해독 작용으로 이를 배출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 기능 저하로 독소가 축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인은 하루 10알 미만, 어린이는 3알 미만으로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뇌전증 병력이 있다면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는 평생 땅콩을 먹어도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는 체질 변화에 따라 언제든 갑작스럽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체계의 변화로 인해 평소 문제없던 식품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무서운 점은 단순 가려움증을 넘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 확장 및 혈압 저하,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50mg, 땅콩 한 알 미만 외 섭취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섭취 후 6시간 이상 체내에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만 해도 뇌세포가 사멸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땅콩 섭취 후 조금이라도 호흡이 불편하거나 입안이 간지럽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견과류는 밤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간식이지만 밤에는 탄닌과 피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으로 소화를 방해하는데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밤을 과다 섭취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틴산 또한 칼슘이나 철분 같은 필수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이나 빈혈 위험이 있는 노년층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상당합니다. 100g당 약 200kcal에 달하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잉 섭취는 비만으로 직결됩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 인자입니다. 따라서 밤은 하루 3-4알 정도로 제한하여 드시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섭취를 더욱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고급 견과류로 인기가 많지만 견과류 중 칼로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100g당 700kcal가 넘으며 지방 함량이 70% 이상입니다.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뇌혈관을 좁아지게 하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과도한 지방은 췌장의 소화 효소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심한 소화 불량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 마카다미아는 하루 10알 내에 약 20에서 30g가 적정량입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의 공통점은 적당량은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 방어 기제가 약해지므로 섭취량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뇌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뇌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피칸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뇌건강식품으로 호두보다 더 높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압도적인 항산화 능력 때문입니다. 식품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나타내는 항산화 지수 ORAC를 보면 피칸은 17,000 이상으로 호두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고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인데 피칸이 이를 강력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피칸에는 엽산이 호두의 2배가량 들어있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감마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15에서 20알 정도를 아침, 점심에 나누어 드시면 24시간 뇌를 보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즐넛, 개암입니다. 초콜릿 재료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산입니다. 헤이즐넛은 뇌세포막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인데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경직되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헤이즐넛의 풍부한 오메가-3는 뇌세포를 유연하게 하고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또한 비타민 E, 엽산, 티아민,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티아민은 뇌의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한 줌의 헤이즐넛이 평생 건강을 지킨다. 라는 터키 속담처럼 하루 10알 내외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견과류는 호박씨입니다. 과거에는 구충제로 쓰였지만 현대에는 뇌 건강의 보고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DHA, EP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두뇌 발달과 기억력 개선을 돕습니다.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현저히 부족한데 호박씨가 이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과류 중 아연 함량이 가장 높아 인지력 향상과 면역력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줌, 약 25g 정도 껍질을 깐 알맹이를 볶아서 드시면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저렴하고 흔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실은 뇌 건강의 숨은 보석입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엽산과 레시틴이 풍부하여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고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B6는 뇌신경 기능을 촉진하며 비타민 E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 씨 성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고 알츠하이머의 주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루 10g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시면 비만을 예방하면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견과류는 공통적으로 항산화 성분, 오메가-3, 아연, 엽산 등 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견과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섭취 매뉴얼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견과류는 가급적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섭취는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하루 종일 두뇌 회전을 돕고 활동 에너지를 통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 드시면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신다면 오전 10시나 오후 3시경, 약간 출출할 때 드셔서 혈당 안정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섭취량입니다. 모든 견과류를 합쳐 하루 한 줌, 약 25에서 30g, 이 황금 비율입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양으로 피칸 15개 내에 호박씨 한 줌 등으로 계량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고 욕심내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와 위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산패되기 쉽고 잘못 보관하면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온, 특히 고온 다습한 곳에 방치한 견과류에서 쩐내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아깝다 생각 말고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절대 술 안주로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알코올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간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또한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 소금이 범벅된 가공 견과류는 피하고 가급적 무염 구운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감과 같은 떫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약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상 증상 대처입니다. 섭취 후 입 주변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호흡 곤란이 온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경련은 독성 반응일 수 있으니 지체 없이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한 종류만 드셔도 좋지만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영양 흡수율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단, 빵이나 케이크에 포함된 견과류는 당분 섭취가 과해지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은행이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은행을 섭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원인 모를 손떨림과 어지럼증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 검사상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던 차에 며느리의 권유로 은행 섭취를 중단하고 제가 추천해드린 피칸과 호박씨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2주가 지나자 떨림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손주들의 생일까지 모두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회복되었고 혈관 나이도 5년이나 젊어졌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나쁜 견과류를 끊고 좋은 견과류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통설과 달리 적절한 영양 공급은 노년기에도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견과류 한 줌이 10년 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딱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